안녕하십니까. 최강지점 이대영 SM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의료수가입니다. 의료수가는 쉽게 말하면 좀 이제 의료비 실비 변천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상품이 바로 이제 1세대 실비와 2세대 실비인데, 그럼 이 실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교육을 해드리고 실전에서 좀 쓰일 수 있게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09년 9월 이전 실비를 보통 표준화 이전 실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 실비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100%, 자기 부담금 5,000원만 제외하고는 다 100% 돈이 나온다고 해서 100% 실비라고 불립니다. 근데 장점은 요거 단 하나예요. 장점은 이 100% 나오는 거 단 하나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이 갱신할 때 이 갱신폭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갱신할 때마다 뭐 3만원이던 게 5만원, 6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6만원이면 100% 갱신인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갱신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제 n분의 1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보험은요, 이 대부분 n빵 제도를 합니다. n분의 1 제도를 하는데요, 이 n은 가입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가입자 수. 근데 2009년 9월 상품을 지금 가입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이 가입자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사망하는 거. 사망을 하거나,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 애는 내려가기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번 갱신할 때 갱신 양이 같이 부담하는 사람이 n분의 1인 건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줄어들다 보면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상해 같은 경우는 365일 보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면책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면책입니다. 한 사고도. 고객분 같은 경우는 왼쪽 어깨가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철심을 박으셨거든요. 근데 보통 철심을 언제 다시 뺄까요? 맞아요. 철심은 1년 뒤에 다시 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철심을 박을 때에는 보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철심을 뺄 때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고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보험을 공부했던 사람인지라 363일, 4일 이 정도 때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저 이거 철심 그냥 빼주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 안 된다. 아직 덜 아물었다. 상처가 조금 더 한 1, 2주 정도 지켜보고 그때 수술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보험금을 타야 됐기 때문에 제 고객분 같은 경우는 365일 되기 전에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탔습니다. 실제로 한 사고당 362일 이후에는 면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서 제 고객분은 피해간 거죠. 그다음 질병 같은 경우는 365일 보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180일간은 면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65일이 보장을 받아요. 180일이라고 하는 거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암, 뇌, 심 이런 거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1년밖에 치료를 못 받고 나머지 그 후에 6개월은 자기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바로 이 100%만 생각해요. 100% 돈이 나오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거, 갱신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n분의 1이기 때문에 점점 이 n은 줄어들어서 갱신량을 부담하는 사람들끼리 더 큰 부담을 해야 되고, 상해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365일 이후로는 다 면책이기 때문에 되게 손해가 많다는 거죠. 또 질병 또한 365일 보장을 받고 180일 동안, 6개월 동안은 면책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100%만으로는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꽂혀있는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은 꼭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세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2009년 10월 실비부터 이제 2세대 실비, 즉 표준화 실비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100%였잖아요. 근데 그 100%를 이제 뭐 급여와 비급여를 90%만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금이라 해서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보험사와 소비자를 균등하게 균형 있게 이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으면 혜택도 줘야겠죠. 바로 그게 첫 번째는 이 갱신폭 제한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생성. 그래서 1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갱신폭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1세대 실비 이후로 나온 2세대 실비는 갱신폭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이제 갱신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엄청나게 무분별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보험료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해와 질병을 통합하게 했어요. 통합 후에 면책 기간을 줄였습니다. 아까 상해 언제부터 면책이었죠? 365일 이후로는 다 면책이었단 말이에요. 한사보다. 질병 같은 경우도 365일 그리고 180일 그리고 365일이었는데 이제 상해랑 질병을 다 통합시켜서 365일 보장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90일만 면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365일을 보장해준다 라는 게 이제 2세대 실비로 바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갈게요. 2013년 4월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원래 1세대 실비, 2세대 실비는 3년 혹은 5년 갱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1년 갱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 더 좋은 건데요. 왜 좋냐면 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면은 회사기 때문에 손해 입은 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3년간의 손해 일어날 거를 예측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갱신될 때 좀 크게 갱신해서 소비자한테 미리 많이 받는 거죠. 근데 1년마다 갱신하게 되면은 이게 1년 당장에 눈앞에 있는 1년은 예측하기가 그래도 3년보다 쉽기 때문에 갱신되는 양이 3년 갱신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갱신되는 총량을 봤을 때 1년 갱신으로 이제 갱신되는 게 3년이나 5년 갱신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별표 하나 해주세요. 15년 재가입 제도라고 하는 게 이 13년 4월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15년마다 물가 그리고 의료비 이런 거는 변동하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비 가지고는 그 부담을 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나라가 15년마다 의료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 게 바로 2013년 4월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나라가 13년에 무슨
규정을 지은 거냐면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15년마다 의료비를 한번 재산 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나라가 23년 4월에 말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년마다 의료비 물가를 재산 정해서 진짜 필요한 만큼 더 늘리면 늘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 제도가 바로 13년 4월에 15년 재가입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2015년 9월에 바뀐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별표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왜 별표를 하나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이 15년 9월부터 원래는 급여와 비급여가 2009년 10월에 90%였잖아요. 근데 바뀝니다. 이때 급여는 90% 그대로인데 비급여가 80%로 바뀝니다. 80%로. 그렇죠. 비급여가 80%로 바뀌어요. 이렇게 소비자에게도 페널티를 줬기 때문에 보험사한테도 페널티를 줘야겠죠. 왜? 소비자와 보험사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금융감독원이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바로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2015년 9월에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도입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만 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을 사용하게 됐을 때에는 그 추가되는 금액을 다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 부담금을 상한 금액을 건다라는 거죠. 한계가 200만 원까지만인 거예요. 그럼 사실 거의 100% 실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자기 부담금 상한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바뀌게 되는 거는 2016년 1월입니다. 이때도 되게 중요한 제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저는 이거를 충전제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거예요. 왜 충전제도냐? 아까 2009년 10월 달에 상해랑 질병의 면책 기간이 몇 일이었죠? 90일이었습니다. 90일. 원래 기존에는 365일 치료를 받고 90일간은 면책이었습니다. 면책. 그리고 나서 365일을 다시 또 이제 보장을 해줬었어요. 365일 보장, 90일 면책, 365일 보장. 근데 여기서 16년 1월에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이 면책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365일 동안 보장이 되고 또 1년이 됐을 때 다시 또 365일 동안 보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보통 실비의 입원비는 한도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365일간의 5천만 원의 한도를 채워놓고 이 안에 이걸 다 쓰든 쓰지 못하든 다시 이 365일이 되는 날에 5천만 원으로 채워준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충전시켜준다. 그래서 충전제도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충전제도. 16년 1월에는 충전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러면 365일 이전에 만약에 이 금액을 200일 만에 전부 다 선물을 했어요. 200일 만에 5천만 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나머지 165일은 면책입니다. 네. 다시 충전시켜주는 기간은 365일 차 때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이 5천만 원이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혜택을 못 받다가 다시 365일 차가 되면은 5천만 원이 충전이 돼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알려드려요. 추가된 게 뭐냐면 보통 기존에는 이 산재 처리 같은 경우에 를 못 받은 경우는 원래 40%밖에 안 됐었습니다. 보장이. 근데 이게 16년도 1월부터는 90%까지 보장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되게 많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는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3세대 실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냐면요 2017년 4월입니다.
이때부터 3세대 실비가 나왔는데 3세대 실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 3대 비급여 특약의 분리입니다. 3대 비급여 특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주사 치료, 도수 치료, MRI 치료를 세 개를 묶어서 얘네는 돈을 따로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15년도 9월에 급여 90%, 비급여 80%로 바뀌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 3대 비급여 특약들 얘네들 이 주사 치료와 도수 치료, MRI 치료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너무 돈을 많이 써서 얘네 세 개만 따로 빼서 얘네는 70%를 줄게. 70%를 줄게. 자기 부담금이 30%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 통원을 하든 입원을 하든 무조건 70% 줄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별표 하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가 된 거는 별표 2개짜리예요. 뭐가 됐냐면 드디어 개인 할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개인 할인 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7년도 4월 이전에는요 할인 기능이 없었어요. 내가 병원을 가든 안 가든 무조건 n분의 1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병원을 가면 그 사람이 할증되는 것까지 같이 내가 부담해 줬어야 되는데, 17년도 4월부터는 이 개인 할인 제도가 나오게 돼서 내가 병원을 남들보다 덜 가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 할인 제도는 별표 2개입니다. 우리가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1세대와 2세대 실비를 만났을 때 바로 공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8년도 4월에 단독 실비가 나오게 됩니다. 단독 실비가 나왔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포인트냐면, 기존에는요 이 17년도 4월까지만 해도 이 18년도 기존에는요 18년도 4월 전까지만 해도 이 실비 하나를 가입하려고 해도 플러스 종합보험에다가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 거 실비는 20대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도 안 하는데 요거 하나 설계사한테 가입시켜달라고 했더니 설계사가 종합보험 한 13만 원짜리를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14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아니 나는 실비 가입하고 싶었는데 설계사가 이렇게 종합보험까지 불필요한 담보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낸다. 이런 것 때문에 설계사가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18년도 4월에 단독 실비를 이제 오픈하면서 바로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 실비만 따로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비만.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비의 원가가 오픈된 날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실비를 하나를 가입하려고 해도 종합보험의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대부분 내 거 실비가 14만 원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실비가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의 가격이 내게 8,900원이었네, 만원이었네, 정확하게 내 실비의 원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18년도 4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별표입니다. 21년도 7월부터는 4세대 실비입니다. 13년도 4월에 뭐가 있었냐면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었잖아요. 재가입 제도. 근데 이게 5년으로 바뀝니다. 5년마다 재가입에 산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3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 90%, 비급여 80%, 3대 비급여가 비급여 70% 이렇게 있었다면, 급여는 90에서 80%로 10% 하락하고 비급여도 80에서 70으로 10% 하락하고 3대 비급여는 똑같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3세대보다도 더 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자기 부담금 증가. 근데 이렇게 소비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진다면 보험사에게도 페널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기존에 1세대, 2세대와 다르게 3세대도 보험료가 저렴했는데 4세대는 3세대보다도 더 저렴한 보험료로 실비를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생기게 된 거는 바로 이제 할인과 할증에 있어서 차등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차등 제도. 차등 제도를 만들어서 보험사 입장에서 봤더니 진짜 보험료를 많이 가중시키는 범인들은 바로 이 3대 비급여 투약들이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주사라든지 조금만 아프면 비타민 주사를 맞거나 조금만 아프면 도수 치료를 받아가지고 피부과처럼 12번씩 회권을 끊어가지고 치료를 받는다든지 조금만 걱정돼도 입원해가지고 MRI를 찍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봤더니 극소수의 사람들만 보험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 그 외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사용을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할인을 시켜주고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람들한테는 할증을 시키는 차등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할인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예 단계가 있고요. 100% 할증이 있고 200% 할증, 300% 할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할인 단계와 유예 단계는 봤더니 이게 전체 보험의 98%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0%부터 300% 할증이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보험 가입한 사람 중에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좀 이제 할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할인 할증 차등 제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00% 할증이라는 거에 꽂혀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오해를 하시냐면 이거 1년마다 갱신되는 거 아니에요? 1년 갱신인데 그러면은 300%씩 2번 되면은 그러면 900%인 거 아니냐? 그러면은 3만 원이었던 게 처음 갱신되면 300% 9만 원이 되는 거고 9만 원이었던 게 300% 갱신되면 그러면 27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럼 2년 만에 3만 원이 27만 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 4세대 실비가 처음 나왔을 때 저 또한 오해를 해서 이거 너무 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할증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할증의 기준은요, 할증 기준 보험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4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급여와 비급여 특약을 따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내가 보험료가 1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고 비급여가 7,000원이라면 그럼 내가 300% 할증이 되면 어디에 포함이 되냐? 만 원에 3만 원, 300% 3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7,000원에 곱하기 3, 7, 3, 21, 2만 1,000원, 2만 1,000원에 위에 3,000원이니까 요거 플러스해서 2만 4,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럼 또 1년 뒤에 또 300% 할증이 된다면 그럼 여기서 300%가 곱하기로 곱하기 3 이게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리셋입니다. 리셋. 다시 이 기준 보험료로 돌아와서 다시 또 7,000원에 곱하기 3 해서 2만 1,000원, 3,000원 그러면 또 2만 4,0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업어치기가 아니라 기준보험료를 가지고 다시 산정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아프신 분들은 할증이 엄청 많이 되겠네요, 쌤님.
이런 질문들 엄청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암, 뇌, 심장 등 이 산정특례를 받는 질환들은 할증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은 할증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이 4세대 실비의 취지인 거예요. 이 할인 할증 제도, 이 차등 제도의 취지인 거죠. 진짜 아픈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이게 악용하는 사람들만 잡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고객들이 알까요? 절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4세대 실비를 많이 오해하세요. 그냥 300% 할증 제도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300% 할증이 돼가지고 금방 3만원짜리 하던 게 9만원짜리 하던 게 27만원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고객분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4세대 실비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1세대 실비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오늘 제가 알려준 걸 토대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공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연월을 꼭 중요하게 알려드리냐면요. 이 1세 내가 상담을 했을 때 1세대 실비를 만났다? 그러면 1세대 실비를 상대로 몇 년도 몇 월에 언제 뭐가 바뀌었고 몇 년도 몇 월에 뭐가 추가가 돼서 이게 보완이 됐고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고객들에게 신뢰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2009년도 9월 이전인 이 1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100% 실비이다. 100% 실비인 대신에 단점이 첫 번째는 갱신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 두 번째, n분의 1이다. 이 n은 누구라고요? 가입자 수라고요. 가입자 수. 가입자 수 늘어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늘어난 일 없다고요. 무조건 줄어든다고요. 첫 번째, 사망에 의해서. 두 번째, 리모델링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가입자 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점점점 부담해야 될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여기도 적을게요. 세 번째 뭐예요? 상해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365일 보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면책이라는 거죠. 쭉. 정말 치명적이죠. 질병 같은 경우는 한 사고당 365일 하고 몇 일? 180일 면책. 6개월이라는 시간을 면책을 하고 다시 365일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이 면책기간. 면책기간이 정말 치명적인 1세대 실비의 단점인데, 자 볼게요. 100%인 게 바뀐 게 언제죠? 2009년 10월 급여, 비급여가 90%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015년 9월 그죠? 급여 90%는 그대로. 근데 비급여가 80%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4월 급여 90% 그대로, 비급여 80% 그대로. 근데 3대 비급여가 따로 나왔죠. 3대 비급여가 나와서 70%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객은요 이 100%에 꽂혀요. 100%에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해줄 때 정확하게 찝어줄 게 있어야 돼요. 무슨 사례를 드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MRI 사례를 들어요. MRI 사례를 드는데, 여러분들 뇌 MRI 얼마 하는지 아세요? 보통 80만원 합니다. 80만원. 뇌 MRI가 80만원 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100% 실비들은 이젠 입원해서 찍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통원해서 찍어야 되는 건데, 통원 한도가 이때 얼마였냐? 통원 한도 25만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요, 지금 MRI 한번 통원하든 입원을 하든 1년에 300만원이에요. 근데 얘는 70%예요. 근데 얘는 100%예요. 얘는 100%예요. 근데 25만원이 한도예요. 그럼 봤을 때 내가 80만원짜리 MRI를 찍었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 1세대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냐면 5천원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24만 5천원을 받아요.
근데 얘는 70%인데도 불구하고 7, 8에 56만 원을 받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많아요? 무조건 3세대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이런 말 합니다. SM님, 그러면 1세대 실비로 입원해서 받으면 5천만 원 한도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입원해서 MRI를 찍게 되면은 5천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급 병원 같은 경우는요 거의 안 해줍니다. 이게 나라에서 제한을 많이 걸었어요. 이 당일 입원으로 MRI 찍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의사들을 잡아가지고 벌금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이렇게 당일 입원으로 MRI 찍는 거는 대부분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한 곳들은 대부분 시골 좀 이 동네 병원입니다. 동네 병원. 종합병원 이상급들은 대부분 당일 입원으로 MRI 찍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시골 동네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지만 이 80만 원의 값어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시골 동네 병원에 있는 MRI 기계랑 상급 병원에 있는 MRI 기계랑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좋죠. 여러분들이 고객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프대요. 머리가 아파. 이거 진짜 이거 뇌혈관 질환인가? 의심이 돼. 그럼 어디로 가야겠어요? 동네 개인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런 MRI 있는 작은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거 입원해가지고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차라리 70%라도 해서 상급 병원에 가가지고 대학병원에서 받으시겠어요? 다 대학병원이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어머니가 1세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려면 100%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어머니가 만약에 뇌가 아프셨을 때 다른 데가 아프셨을 때 MRI 찍으셔야 되는데 그게 대학병원에서는 당일치기가 안 되니까 꼭 동네 개인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찍으셔야 됩니다. 과연 어머니 진짜 아팠을 때 그게 가능할까요?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도 그거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꼭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1세대가 아니라 3세대 이후 3세대, 4세대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갱신폭에 대한 제한과 이 n분의 1 이 n분의 1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풀어주는데 이 n분의 1이 언제 바뀌었냐면 이거 17년도 4월이잖아요. 그죠? 17년도 4월에 뭐가 생겼어요? 개인 할인 제도가 생겼어요. 개인 할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알려주는 거죠. 그 전에 상품들은 할인이 아예 안 되는 거. 근데 지금은 할인이 되는 거. 그럼 둘 중에 뭘 하겠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60대 여성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세대 상품이 60대 여성분이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거는 18만 9천 원이었어요. 실비가 18만 9천 원이었는데 이거 제가 4세대로 바꿔드리니까 얼마였냐면요. 이분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대. 그럼 얼마 줄어요? 월에 16만 원 정도 준 거예요. 15만 9천 원인데 16만 원 이야기하고 16만 원 정도 줄었어요. 16만 원 정도. 그러면 거의 1년에 190만 원 정도 절약시킨 거 아니에요? 190만 원? 그죠? 근데 이분 병원 거의 안 가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가족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실비 100%라고 절대 그대로 둘 게 아니라 이 가격 비교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개인 할인 제도도 있잖아요. 이거는요,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가요. 왜? 할인 기능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3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안 간 만큼 할인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할인 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할인 기능이 아예 없어요. 절대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기만 합니다. 왜? 가입자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상해랑 질병의 면책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요거 2009년 10월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거 두 개 상해랑 상해 질병을 통합시켜서 면책기간 90일로 바뀌었어요. 90일 면책.
365일 365 하고 90일 면책하고 365. 그 다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 1월에 무슨 제도? 충전제도. 충전제도가 생겨서 이 90일 면책도 없어졌다는 거죠. 365일 보장하면은 360일 또 보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5천만 원씩 다시 충전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부른다? 충전제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실비를 내가 만났을 때 1세대 실비를 만났을 때 그 연도를 기억을 하고 내가 몇 년도 몇 월로 이거 바뀐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찝어 주셔야지만 소비자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해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렇게 연월을 나열함으로써 이 실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명확하게 언제 개선됐는지를 많이 찝어줍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높은 타율을 보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교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1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 이후 실비들의 MRI 가격 계산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100%에 꽂혀있기 때문에 100%와 70%를 고르라고 하면 당장 저도 100%를 고를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80만 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입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입원이 10년 하는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최신식 의료기기를 활용하려면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으로도 해야 되는데 통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3세대 이후 실비라는 겁니다. 3세대 이후 실비.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주는 이 의료 수가, 의료 실비의 변전사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잘 공략해서 고객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수가 교육 이대영 S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